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환경이죠. 전에 앞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개발 환경을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했습니다. 이거 따라서 IDE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처음 알고리즘을 배우고 기본적인 컴퓨터 랭귀지를 배우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전문적인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편한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손쉽게 복잡한 환경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수도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일일이 아주 기본적인, 특히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발 환경의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좋은 도구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접근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차 타면 뭐가 나빠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컴퓨터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라고 하는 버전을 설치하는 걸로 접근을 할 텐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접속을 한번 해서 살펴보시면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느 검색 엔진에서나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치면요, 바로 이 지금 열어서 보이고 있는 이 웹사이트가 바로 보일 거예요. 주소 한번 보실까요? 주소 보시면 visualstudio.microsoft.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네요. 모든 개발자를 위한 최상의 도구 그랬는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기에서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에서 하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막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 사용하는 분들, 맥킨토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옛날에 제약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해서 MS가 맥에도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는 맥용 MS 오피스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웹사이트,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다양화됐다.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고 이럴 때 크게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방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클라우드 기반에서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도 지원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보들 제공하고 한다는 게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서 보실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하려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더니요, 커뮤니티 2019,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2019, 엔터프라이즈 201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뮤니티 2019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보시면 브라우저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생겨질 거예요. 해보시고요. 잠깐 닫는 사이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눌러보시면 다운로드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설치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설치화면을 좀 미리 띄워놨는데요. 보실래요? 이제 요 단계까지 금방 넘어올 겁니다. 설치화면 넘으면서.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워크로드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ASP.NET, Azure, Python, Node.js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있는지를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보시죠. 게임 개발을 위한 환경, 그 밖에 다른 환경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막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하나요? 데스크탑에서 C를 가지고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내가 구현해보고 이런 형태가 될 거여서 데스크탑 및 모바일에서 C++를 이용한 데스크탑 개발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왜 C++이에요? 네, C++ 컴파일 도구가 여기 올라오게 되는데 실제로 C는 C++는 C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번역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간이 부족한가요? 잠깐만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공간이 7.16기가가 필요하다는데 잠깐만요.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고 지금 설치 버튼을 방금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는 화면 보이시지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져요. 그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설치 화면을 설치를 진행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릿속에 딱 세팅돼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컴퓨터 언어를 배우든지 또는 이게 일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일상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단어래.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요, 여러분들이 문법에 맞춰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공 언어죠. 컴퓨터 언어는. 사람들이 문법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에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규칙에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그걸 익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또는 명령어들을 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어디에 하냐면 에디터라고 하는 곳에 편집기 안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코딩해서 만들어진 파일을 소스 코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C의 경우에는 여기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작성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로 붙게 됩니다. 만약에 C++ 같으면 .cpp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랭귀지마다 그 코드 확장자를 보고 그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대충 어떠한 소스 코드인지 어떤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된 파일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쳐요. 쉽게 생각하면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작성한 컴퓨터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을 합니다. 다시 해서 디지털, 그러니까 0과 1의 개념으로 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이런 파일들은 앞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의 파일명, 그 다음에 그 파일명과 똑같은 상태의 확장자가 OBJ라는 확장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링크 작업을 거칩니다. 링케이지 에디터를 통해서 링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요. 이게 무슨 형태가 되는 거냐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어떤 말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한 데에 해석되지 않은, 다시 해서 추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끝낸 파일보다는 링크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의 사이즈가 훨씬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나중에 요 그림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과정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을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고 합니다. exe 파일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파일명.exe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과정 중에 어느 부분인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다시 코딩 작업으로 가서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벌레를 잡는다. 그런데 그려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러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디버깅이란 말을 잠깐만 여기다 여러분들 써드릴게요. G가 두 개인가? 디버깅? 디버그. 그러니까 버그가 벌레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탄생한 이유는 뭐냐면 최초 컴퓨터 시스템이 미안해요.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때에 기계가 컴퓨터 시스템이 오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동작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벌레가 끼어 있어서 그 벌레를 제거했더니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다라는 데서 기인해서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벌레 잡기 제대로 했어? 아니면 벌레 잡기 끝났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한참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슬라이드까지, 요 슬라이드 이해 잘 해보도록 하시고,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점프를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완료됐는데 시스템을 다시 재기동해야 돼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리부팅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실행, 윈도우 키하고 R키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VI라고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어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아까 설치가 되어질 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했었죠.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치를 하는데도 실행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컴퓨터가 뭐 이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은 기계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말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해서 뭐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아니오로 누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뭐 자바스크립트 전에 잠깐 보셨죠?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에 C#, C++,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일단 1번에 한번 놓고 가볼까요?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또 여기 계정에 대한 로그인 하라 뭐 이런 게 떴네요. 그쵸? 어떡하죠? 교수님 전에 설치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새로 설치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와버렸네요. 별수 없이 교수님 로그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계정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뭘까? 뭐지? 이걸까요? 암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 틀렸대. 어떡하죠? 막히면 MS도 되게 귀찮게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바뀌었네요. 그쵸?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뭐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 이런 것들 더 많은 경험들을 해가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빔 프로젝트 선택을 해볼까요? 빔 프로젝트에서 다 눌러볼게요. 프로젝트 이름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2020 어떻게 할까? 1학기 1학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알고리즘도 할까요?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을 만들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자, 눌러서요. 뭐 이렇게 안 오고 그림 밑에 소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C 랭귀지 연습한다 그러면 C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는 C 소스 이렇게 될 거 그냥 C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냥 C라고 두고 만들어서 폴더 선택으로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소스 파일들이 저장되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이 열렸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아까 주었던 이름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할 이 메뉴들을 익히시는 게 이제 많이 일이겠죠. 어떤 뭐 유틸리티들을 쓰든지. 그런데 이 아이디도 상당히 많은 메뉴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알고리즘을 구현 도구인 C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소개로 갈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는 손대지 않았죠. 그대로 처음 인스톨해서 설치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뜨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떠 있는 창 두 개가 있는데요.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거하고 속성이 있는데, 이 솔루션 탐색기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2020_1 알고리즘이라고 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몇 개 말이 쭉 있네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까 소스 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추가라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새 항목을 누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새 항목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C 코드 작성할 건데요. 여기서 C++ 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 먼저 자기 이름 한번 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name이라고 하고 확장자는 C로 두겠습니다. C 할 거여서요. 자, 그 다음 밑에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면 아까 그린 소스 밑에 C라고 만들었고요. 그 C 밑에 2020_1 알고리즘,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위치 대충 기억해 두시고요. 추가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화면이 하나 열렸는데 이게 바로 에디터 화면이 되는 거죠. 이 에디터 화면에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지난 영상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C의 기본적인 모양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뭐냐면 함수 이름을 주세요. 근데 함수 이름 중에 C의 함수의 대표적인 거는 중심이 되는 함수 이름은 정해져 있다. 메인이라고 그랬고요. 이 메인은 이런 기능을 가져요 라고 표시할 때 브레이스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레이스를 여는 브레이스만 교수님이 타이핑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죠? 화면이 너무 작은가요? 이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됐죠? 바로 닫히는 브레이스까지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일단 익숙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라인이 이렇게 줄수가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 여기인가 보다. 그렇죠? 여기서 키울 수 있겠다. 그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코딩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여쓰기라는 거거든요. 이 들여쓰기도 소프트웨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브레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수님 전에 알고리즘 앞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디귿자 스테이플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얘도 얘하고 짝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들 이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랩터에서는 아웃풋하는 애를 골라서 거기다 적으면 여러분들 이름 출력할 수 있었잖아요. 자, C 언어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C 언어 이 간단하게 이제 우리 쭉 살펴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C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면서도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환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서 C 랭귀지에 사용되는 명령어를 설명할 거예요. 자, PR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밑에 추천하는 단어도 쭉 생기죠. 그쵸? 이게 이제 통합 개발 환경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린트라고 치고요. 프린트 F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가로를 열었더니 또 가로 닫힌 게 바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표를 쳤어요. 다운표를 쳤더니 닫히는 것도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통합 개발 환경들이 생산성을 높인다 아니면 개발자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길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교수님 되게 어벙하게 됐어요. 네, 어벙하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교수님 프린트 F라고 쳤고 홍길동 이렇게 쳐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뭐가 잘못됐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메뉴에 파일 메뉴, 편집 메뉴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빌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빌드라는 메뉴에 보니까 컴파일이라고 보여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컴파일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번역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밑에 창이 열리고요. 뭐라고 떴는데요. 자, 밑에 메시지 같은 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떴냐면 여기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떴냐면 프린트 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떴어요. 그죠? 뭐 오류가 있어요. 뭐 이게 세미콜론이 요거 앞에 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하고. 자, 그러면 C 언어는요. 명령어가 끝나면 어떤 기능을 정의한 명령어 또는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print f라는 함수예요. 자, C 언어는 함수 언어다 그랬고요.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그 기능을 정의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거죠. fx라고 표현된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 안에 gx라는 함수가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함수를 안 만들었는데 printf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자주 쓰여지는, 자주 사용되는 애들은 만들어뒀어요. 자, 이렇게 명령어나 어떤 불려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해다오라고 하는 함수들의 끝에는 꼭 기억하세요. C 언어에서는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미콜론에 의해서 그 명령어 또는 그 함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마침표와 같은 역할이다. 네, 명령어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데 이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빌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컴파일 다시 해볼게요. 자, 컴파일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네임C라고 줬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무슨 메시지가 하나 떨어졌냐면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처럼 뭐 심각하게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개의치 않고 한번 가볼까요? 자, 솔루션 자, 이게 컴파일하는 작업이 있고 링크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죠? 실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실행하는 명령 단축키를 방금 이제 컴파일하는 거 눈치챈 사람들 눈치챘겠지만 F7하고 관련이 있죠. 여기 보면은 컨트롤 F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행까지 가는 거 F5 버튼이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하겠어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링크하고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하는 버튼이 F5 버튼이에요. F5 버튼.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빌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작업들을 여기서는 빌드, 그러니까 뭐 짓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타나는지 밑에 볼까요? 역시 뭐냐면 프로젝트를 빌드했습니다. 근데 어떻대요? 실패했대요. 뭐가 잘못된 거지? 아까 나온 얘기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이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앞에서 이 printf가 어떤 함수인지 정의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C 언어에서는요.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미리 만들어준 함수들이 이 함수들을 불러오는 이거는 이제 보통 뭐 전처리기 뭐 이런 표현 쓰는데요. 불러올 때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샵 기호를 치시고요. include라고 바로 뜨네요. 그죠? include라고 치신 다음에요. 요것도 이제 그 쓰는 기호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부등호 기호를 치시면 이게 일종의 가로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불러들일 거냐.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진 실행기지를 만든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어떤 기능을 쓸 거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stdio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std가 스탠다드요. 표준, 그죠? IO니까 input, outpu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출력을 위한 그런 함수들을 정의해 놓은 것을 include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h라고 하는 파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이제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요. 내가 사용할 기능들. 그러면 다시 하면 standard io.h라는 파일에 C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두었어요. printf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았으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printf가 f 이게 x 또는 뭐 g x 그 x에 해당하는 값으로 홍길동이 지금 적힌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뭔가 바짝 떴는데요. 바이러스나 뭐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성공이라고 떴는데, 그쵸?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환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좀 껐다 켜느라고 다시 지금 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음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가 볼까요? 지금 printf라는 함수를 블록에서 standard 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을 하긴 빌드를 위해서는 F7, 실행까지 하기 위해서는 F5, F5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세요? 여러 가지 글이 써졌는데요. 위에 보시면 홍길동하고 쓰여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름 처음 찍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자, 그럼 우리 printf 이렇게 배웠네? 알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printf라고 치고요.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쓰려고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볼까? 뭐 1 뺑빵 넘쳤나? 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그러니까 컴파일하고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나왔어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밑에도 실패라고 나왔는데 이유가 떴죠.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명령 끝나면 세미콜론 치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 실행 결과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홍길동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만이라고 쳐졌어요. 왜 다음 줄로 안 내려가고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자 이제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가 이 만이라고 써진 것도 실제 문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두 개의 명령어인데 우리 생각에는 윗줄 아랫줄에 찍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에 이 함수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줄바꿈을 위해서는요. 그냥 명령을 따로 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역슬래시 여러분들 키보드상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 표시하는 원 표시죠. 역슬래시예요. 그게 원래는 역슬래시하고 n 하면 뭐 뉴 라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 뒤에다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와 줄이 다음 줄로 내려갔어요. 그쵸? 그러면 재밌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또 한 번 printf라고 쳐서요.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보냐면 숫자로 할까요? 2만이라고 칠게요. 2만 하고 이제는 실수하지 않아야겠지. 세미콜론 찍고요. 실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이 예기치 않은 에러가 또 나와버렸네요. 그죠?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버리면 교수님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저기 교수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좀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냐면 printf 그 다음에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역슬래시n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게 C 언어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하면 새로운 라인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까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F5, F7 키들이 뭘 하는 거였는지 이렇게 익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번 영상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환경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